이번 강의는 기업의 회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십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님을 모실 건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과연 소상공인들이 회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눠주실 겁니다. 네, 조붕구 회장님 나와주셨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안녕하세요. 예, 기업회생협회 조bun구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코막중공업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인 한 두세 개 정도, 세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 협회가 설립이 돼서 그동안에 많은 그 기업들을 우리가 회생을 시켰고요. 또 기업들을 살리는데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회비로만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서울시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소개만 하고 10분서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네, 회장님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저희는 그 회원 수가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죠. 그리고 55명의 전문위원과 그리고 자문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된 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무너지는 회사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제 기업인을 살리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을 중소상공인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협회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는 그 중소상공인 회생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사례 중심으로 이제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 이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저희 회사, 저희 그 협회를 소개를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이런 분들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있고 임원들이 좀 많이 있죠. 임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기업체 대표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은 이제 이런 은행가 출신이나 또는 그 법률가 출신들,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 그런 분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회생이나 또는 그 파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원을 해서 다시 턴어라운드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특별위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그 투자도 해주고 이분은 이제 투자자죠. 투자자고 또 이런 그 자산운용사 대표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재정 지원 또 경영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심리 상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그 재기하는데 일단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뭐 재정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의욕이 없으면 이거 내가 과연 해서 뭐 다시 또 했을 때 사업을 또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제대로 그 사업을 전개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발만 동동 구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욕 상실증에 걸리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심리 상담을 해서 다시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제 전문위원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코코타.org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코코타 투자조합이라고 투자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들도 전개를 시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전개가 투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위원들을 소개를 드리면 나중에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자세히 우리 그 협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분들 그 위원들이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도 자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업무 협약 체결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뭐 협업이 필요할 때는 이런 그 업무 협업 기관들하고 저희가 업무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버시라고 하는 이 단체는 주로 기술 특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기업들한테 뺏겨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인 로고스하고는 이제 저희들이 그 금융 사건 관련된 그런 부분들 협업을 하고 있고, 주빌리은행은 이제 완전히 그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박 그 법률사무 여기는 그 회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법무법인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스 디에나는 이제 여러분들 신용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여기도 뭐 나중에 회생할 때 좀 많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회생을 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물품 대금을 장기요금을 받았다. 그럼 뭐 자금 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국어음중개를 통해서 바로 캐시화 시켜주는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성우협회하고는 저희가 그 유튜브 교육을 또 협업을 해서 무료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 잘못됐을 때 다시 또 제기를 할 때 유튜버 이런 교육을 무료로 받아서 유튜버가 돼서 다시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 또 다시 또 쉽게 어렵지 않게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튜브 교육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마이 컴퍼니는 이제 그런 유튜버라든가 뭐 새로운 또 사업 의욕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아이디어와 상품을 우리 오마이 컴퍼니 플랫폼에 올리면 여기서 또 공모라든가 또 사모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코코타 투자조합에서 지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우리가 열어놨습니다. 인터오션 MS는 이거 이제 해외 자산 관리 해주는 회사고요. 부동산 컨설팅은 이제 자산을 유동화시킬 때 필요한 그런 컨설팅 해주는 데고요.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는 이제 내일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하기로 돼 있는 기관입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우리 그 협회가 하는 일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 회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진정한 회생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협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패한 기업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목표로 2015년도에 창립이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6개의 위원회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한 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 기업이란 회생기업과 파산기업 같은 그런 도산기업은 물론이고 도산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재정상의 위기 또는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기업 및 소상공인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개 기업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형식적이거나 또 선별적인 금융 지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개 기업들이 무엇을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다양한 유형의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또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정보 제공과 또 함께 금융 매칭, 그다음에 기술 매칭, 그다음에 경영 에스코트 등의 그 지원 활동을 우리가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연대보증 제도를 철폐시켰고 또 재기 지원 정책의 다양한 그런 정책 건의들을 국회라든가 정부에 해오고 있고 또 탐욕 금융 회사들을 공동으로 우리가 그 금융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발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좀 다른 단체들하고 좀 다르게요. 한 개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살려내는데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협회 노력은 정부 기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그런 영역들까지 저희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립 이후에 한 개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례들과 우리 협회 활동을 간략히 제가 앞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의 소개를 통해서 기존의 한 개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모두가 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개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기업 금융 지원 사례고요. 크라우드 펀딩 DIP 금융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용어가 이렇게 생소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DIP 금융이라는 것은 아마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DIP라는 의미는 이제 Debtor in Possession. 그래서 법원이 이제 회생 절차의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를 임명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하죠. 근데 이 DIP 제도에서 이제 금융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DIP 파이낸싱이라 해가지고 그 회생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금융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DIP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과 기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금융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장사하다 보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계속 영업이 마이너스 적자나고 쌓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빚이 누적이 돼서 헤아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과거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갈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산법원으로 회생법원으로 가야죠. 네, 그런 곳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금융기관이 한교 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도 내려갈 만큼 내려가 있죠. 빚은 엄청나게 돼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기업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소위 DIP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DIP 금융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회생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2015년도에 한국 최초로
회생기업의 그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을 성사시켰고 갑산메탈이라는 그 기업인데요. 이 회생기업은 크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저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서 소위 DIP 금융의 지원을 이제 받은 1호 기업이 이 갑산메탈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는 종업원수 30여 명의 연매출 200억 수준의 우량 기업이 되었고, 상장을 위한 프리-IPO도 곧 진행할 예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갑산메탈을 갔을 때에 사업성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있는데 계속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도저히 이 회사는 이 금융지원 없이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도 뭐 거의 회사에 나오는 직원이 없었죠.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조금만 지원하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회사를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회생 기업에 대한 금융 사례, 지원 사례 중에 또 똑같은 건데, 회생 기업에 대한 DIP 금융의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DIP 금융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우리 협회가 DIP 금융 유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로는 또 그 일성 하이스쿨이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우리 협회 노력으로 그 DIP 금융 지원을 통해서 현재 연매출 5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75억에 이르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소개가 많이 되어서요.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생기업 경영지원 사례로서 기술개발 자금 투자 매칭을 하고, 기술개발 자금에 대한 투자 매칭입니다. 그리고 경영 에스코트 등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한기술, 뉴영테크, ABC 등 수십 개의 기업들에게 기술자금 유치에 도움을 주었고, 기술의 양수도를 통해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었으며,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노하우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 사업도 교육도 또 진행시켜 줘가지고 해당 기업들이 재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준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지금 유한기술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산 상태에 있었었는데, 저희가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이 회사를 완전히 살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휴대폰 알루미늄 케이스지 않습니까? 까보면은 그거를 가공을 하면 벌하는 게 생깁니다. 우둘두둘한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워터젯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지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이 회사는 상당히 앞날 유망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살려냈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기업 투자 지원 사례입니다. 경영 위기 기업의 공동 투자 및 마케팅 지원 사례. 우리 협회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 유치도 해주고 또 경영 에스코트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를 시켜왔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제 파산을 하거나 무슨 회생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 회사들은 아니었고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얼마 안 지난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오니까 새로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하면서 이제 문 닫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투자자들 유망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투자자를 찾아서 긴급 자금을 유치해주고, 다양한 경영 정보들을 제공해가지고 또 판매 루트를 이제 함께 개척해서 이제 경영을 정상화시킨 기업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에코투게더하고 K골프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금융 플랫폼을 통한 이제 지원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 플랫폼 회사의 지분 인수를 통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하여튼 기업을 하나 살려낸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 그 사업들을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끝에 저희가 투자 조합을 하나 결성을 해서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그 기업 전용 금융 플랫폼 회사입니다. 뭐 상품을 팔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거의 뭐 후원형과 그다음에 증권형,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또는 뭐 채권 인수한다든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특화된 저희 우리가 찾는 그런 금융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한 10년 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딱 맞다 해서 이제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해서 오마이 컴퍼니에 우리가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지금 같이 이 사업들 전개를 시켜나갈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계 기업에 더욱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금융 자원을 투입시켜서 실패 기업인들의 회생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40여 개 기업들을 재기 지원 대상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회생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금융 플랫폼을 이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 플랫폼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제 재기 지원 사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KROPC라고 하는 오피스 드럼 있죠. 프린트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팩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OPC 드럼 있지 않습니까? 빛이 발광 물질이 있어 광채가 나잖아요. 그 드럼을 만드는 회사인데 KROPC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저희가 오마이 컴퍼니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긴급 공모 자금을 해서 여기도 바로 거의 회원하기 어려운 정도 상황까지 몰렸었던 회사인데 네, 죄송합니다. 긴급 공모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기업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성장성도 좋고 어느 정도 자산 조정만 좀 일으키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에스코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감정평가사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자산 재평가 리밸류에이션을 해서 KROPC의 부채 비율을 450%대에서 130%대로 낮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매각한 후 임차하는 이것도 이런 방식을 세일즈 앤 리즈백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 이자 부담을 덜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을 시켜줬고요. 이 기업은 자산 유동화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일즈 리스백 방식으로 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부채 비율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 차익에 대한 유동성을 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부채 비율은 한 70% 수준으로 내려갔고 신용 등급이 CC 플러스에서 지금 A 플러스 정도로 상향이 지금 아직 신용 다시 조회는 안 했지만 그렇게 될 예정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022년도에는 또 투자자가 또 있습니다. 한 분이 계셔가지고 30억 상당의 투자 유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연매출 300억 달성과 IPO 진행을 목표로 이제 이 회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지원 사례입니다. 그리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한 경영 지원 사례인데요. 갑자기 위기에 봉착을 하면 기업들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고 사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사실 뭐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회사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 회사는 뭐 A 또는 B라는 회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료를 A라는 공기 살균기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에 공기 살균기가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공기 청정기는 아니고 거기에 공기 청정 살균기죠. 살균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갖고 이분이 그 LG 전자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 과학자입니다. 이 대표이사가. 하여튼 뭐 이분이 사업 외적인 이유로 갑자기 구속이 돼가지고 경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와서 저희 이제 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회의를 하면서 그 긴급성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회사는 이렇게 이런 도움을 주면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스테이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긴급 자금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계속 고치가면서 이제 경영 위기를 탈출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자본 증자를 위해서 지금 지금 프로세스 밟고 있고, 그다음에 렌탈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 달에 뭐 조금씩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한꺼번에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운영 자금을 목돈으로 마련해 주는 그런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충주에 있는 회사인데 수처리용 여과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기술력이 괜찮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그 대표자가 대출 피싱에 걸려가지고 사법 처리 된 경우인데요. 보통 대표자가 사법 처리가 되면 그 펀딩이 잘 안 된다. 거의 뭐 금방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우리가 그 컨티전시 플랜을 짜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회사를 지금 구조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가지고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 그런 기업이어서 글로벌 사업의 확정성도 있고 해서 이 회사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 매칭 지원 사례입니다. 투자 매칭 및 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 사례. 지금 에어시티라는 회사 있는데 여기는 주방에서 주부들이 고기라든가 뭐 생선 이런 거 구우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나죠. 그거를 맡고서 이제 폐암이라든가 건강을 많이 상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공기 흡입 방식을 바꿔가지고 공기 순환 구조 방식을 바꿔서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특허를 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과 그다음에 컬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컬프라는 기업, 그다음에 인디블루 커피 디스펜서 만드는 기업인데 상당히 뭐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 협회에서 금융 매칭 활동, 여기가 직접 투자는 아니고 매칭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일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커피 펀드와 같이 그런 특정 품목에 대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 지원이 취약해진 한 개의 기업들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금융 사건들이 그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요. 키코 사건 및 펀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라인 펀드 사건이라든가 옵티먼드, 모스펀드 사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네. 이런 금융 사건들을 위한 그런 해결 노력도 저희가 활동을 해왔는데요.
우리 협회는 이제 각종의 금융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들을 사실 이제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과 직접 저희들이 그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우리가 이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연대를 또 해서 이제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또 해서 배상 권고도 받아내고 그래서 그 환투기꾼이라는 오명을 기업인들로부터 벗게 해줘가지고 지금 다시 또 활발한 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키코 사건은요, 10조 원 이상의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또 400여 개의 기업들이 도산했던 그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런 그 우리 협회 구제 노력이 이제 노력을 발해가지고 발의가 돼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기코서 재수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그 불안전 판매 사례들을 밝혀내가지고 책임을 묻고 피해기업들에게 이제 배상 권고를 이제 이끌어내는 사례인데요. 아직까지 뭐 충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은행들에서 지금 뭐 약간 좀 소극적인 상태로 소강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특히 뭐 파생 상품, 파생 결합 펀드 등 이런 그 각종의 사모펀드 사건들이 거의 뭐 사기적 판매죠. 사기 판매 또는 뭐 불공정한 그런 판매들을 행위를 일삼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또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많은 전문가들을 이쪽 분야에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즉시 대응을 하고 뭐 은행들에는 뭐 수도 없는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또 저희들이 뭐 더 크게 또 더 확실하게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건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많이 과거보다는 해결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사례가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협회는 이제 금융사건의 해결을 일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을 하고 수년간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회적인 금융 피해 사건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한 50여 명에 이르는 그 다양한 전문가 그룹, 투자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 국제금융 전문가, 그리고 기업 투자 전문가, 그리고 자산 운용 전문가 등이 이제 우리 협회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가지고요. 이분들과 또 실패한 그 기업 경영인들 한 20여 명의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한번 사업에 실패를 한 분들이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방법을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다가 본인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좌절을 하고 나중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뭐 잘못돼 있겠죠.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나서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제가 좀 업이 좀 돼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5년도서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례와 또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들에게 실패를 했을 때 만약에 처음에 초기 자금이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1억 대준다고 해서 다 또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뒤를 봐주고 계속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하게 그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그 완벽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더 중요한 게 돈을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걸 다 까먹고 다 또 뭐 날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의욕이 또 빠져버리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돈을 준 게 아니고 독을 주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재기 지원 자금을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뭐 실패를 했다 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안 좋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 방법들 중에서 꼭 그 자금의 일부만 주고 그냥 또 허덕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는 그런 정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해서 용기를 갖게 해야 되고요. 의욕이 넘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뭐 다시 한번 내가 해보지 하는 이런 나는 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용기를 아주 갖게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뭐 돈이 좀 더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까지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너질 때 금융기관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인들까지 금융기관에서 다 끊기면 이제 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인들, 가족들까지 또 다 연끌을 해가지고 갖다가 넣고 버티다가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재기를 할 때는 주변에서 가까운 친인척조차도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다시 다시 유동자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재기 지원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또 재기 신용 보증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좀 충분한 지원이 돼야지만이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뭐 지인들도 뭐 응원도 해주고 뭐 하지만 다시 실패했다가 다시 하는 이런 기업인들한테는 제일 먼저 경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망할 때 손가락질도 엄청 하죠.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이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상당한 그 노하우,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부라든가 또 지자체에서의 그런 먼저 손을 내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을 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갑산메탈처럼 마중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를 연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제 엔젤 투자가 이루어지게 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까지만 이제 해주면은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우리가 취약하고 또 과거에 뭐 형사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전혀 비즈니스 외적인 그런 부분도 가지고 이렇게 뭐 성실 경영은 했느니 뭐 안 했느니 사실 사업의 미래의 수익을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너무 과거만 가지고 재무제표만 가지고 또는 뭐 과거에 그런 뭐 처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지원 사례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양반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재무제표가 어떤지 이거 사실은 중요한 참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미래 밸류에이션
딱 그거를 봤을 때에 이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인성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느냐 지원했을 때 재기가 가능하냐 망해가는데 이 사람 붙잡아 주면은 다시 또 나이키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느냐 하는지 그것이 가장 주된 우리의 그 고려 지원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피만 자꾸 그 씌워가지고 이렇게 기업들 또는 이렇게 실패자들에게 뭔가 좀 해줄 것처럼 그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뭐가 별거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전에 저 중기부에서 중기부를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 한 달씩 이렇게 재기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경쟁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수료를 하게 되면 좀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아무래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기 교육을 세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좀 더 철저하게 받고 회계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고 네트워킹도 좀 더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기반이 더 마련되는 건데 이분들한테도 그 금융 지원이 전혀 되질 않고 굉장히 작게 몇 명의 예를 들면 한 50명 졸업하는데 대여섯 명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게 재기 지원 자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유명무실한 그리고 또 과도한 내부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사업의 재개 의욕을 그, 훼손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저는 사실은 반응식하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요. 좀 부산에 계신 우리 한상화 원장님이 좀 열심히 다시 또 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민간에 맡겨놓고 그냥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 이쪽은 사실은 망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자기 돈 내고 심리 치료를 받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책무다. 사회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망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되죠. 사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아니 이제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는 노란우산 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거의 망할 때 되면 그거 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정말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마 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100%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구제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켜켜이 우리가 좀 만들어서 가야지 그냥 조금 대주고 생색내고 마는 그리고 또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돈을 조금 지원해야 돼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지양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텁게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잘 되면 그때 또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또 그 금액을 또 갚을 수 있는 또 길들도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들은 좀 더 보완을 해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좀 더 따뜻하고 관대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살아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자강 조직 스스로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런
회생을 우리는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그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는 이제 향후에도 한계 기업에 대한 회생 지원은 물론이고 또 M&A를 통한 기업 구제를 우리 협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그 회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가 이 M&A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진행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왜냐면은 그 M&A를 시키게 되면 그 기업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 그렇거든요. 그 작은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가족들이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M&A 돼서 딱 나가버리면 이 가족들이 그냥 완전히 그 바깥에 나앉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경영자를 살린다 하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뭐 의욕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뭐 그냥 손 다 넘겨주고 그냥 손 띄고 그냥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까지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제 M&A를 통한 그런 기업 부재들 그 활동도 저희가 일부 조금씩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그 화훼 단지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거기를 지금 저희가 M&A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 좀 살려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제가 뭐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회생시키고 하는 이런 뭐 법률적인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저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을 살려내는 뭐 그런 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좀 뭐 거의 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공인 여러분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서로 우리가 뭉쳐야 삽니다. 사실 대통령 바뀌어도요, 우리의 삶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기업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서로 도와가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강해지는 그런 단체가 되자. 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걸 할까 말까 소개를 할까 말까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이 책인데요. 이건 상당히 좀 저항적인 상황. 왜냐면 저도 금융 피해를 아주 크게 입어가지고 회사 사업장을 뭐 완전히 다 날린 뭐 그런 아픔을 겪어서 사실 좌절을 엄청 크게 했었죠.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해외 출장 다녀가면서 비행기에서 틈나는 대로 써가지고 작년에 출판했는데 하필이면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출판 기념회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판도 그래도 한 몇천 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면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시면은 한번 좀 제기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책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진정성 있는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무언가 해보겠다고 사업을 하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고 실패되었을 때 진짜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사례를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게 그냥 돈만 단순히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 강해지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주셨던 마음이 좀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혹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여기 방송을 같이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도 뭔가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 덕분에 따뜻함을 좀 느꼈습니다. 네, 예.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혹시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손을 한번 뻗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지금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라는 곳 검색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 가면 요즘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군가를 믿기 쉽지 않은 상황이시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여기 조bun구 회장님께서는 또 굉장히 진정한 마음으로 네, 홈페이지 정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댓글로 저희 홈페이지 아까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안내해 주신 홈페이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지원 사례들 여러 개 들었는데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단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금융 사건들을 또 다루시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회생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정보를 찾고 도움을 구하시면요. 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 저희 긴 강의 들어주셔서 몸이 굳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5분간 쉬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니다.